그렇죠. 회사 다닐 때 내가 잘하는 걸 너무 강하게 어필하면 윗사람들은 아, 얘 무서운 애다. 얘는 나를 밟고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는 내 말도 안 듣고 내 통제 하에 있을 애가 아닌데 얘는 언젠가는 자기가 잘나서 독립할 애인데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너무 자신을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은. 근데 반대로 전혀 어필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얘가 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를 드러내고 어느 정도로 나를 낮출 것인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왜냐면 그게 나는 적당선에서 그걸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런 수용 능력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르게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고전에서 말하는 그런 나를 드러내는 방식은 내가 10개를 가지게 됐어요.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 절대 그 10개를 다 드러내지 말고 7개만 보여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 3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7개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7개나 만든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그 3개가 비어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해서 자신있게 뭔가 어필을 할 때는 늘 그 비어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했지만 운 좋게 나는 이렇게 잘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상대방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내가 완벽하지 않고 한 30% 정도는 늘 비어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타인에 대한 배려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는 늘 상대방의 공으로 돌리는 거죠. 내가 설사 그거를 100% 다 했다 그렇더라도. 그런 게 관계의 지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너가 잘 도와준 덕분에, 너가 나를 잘 믿고 따라준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늘 그 30의 공은 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나중에 더한 걸로 나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겸양이고 겸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개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벼가 고개를 숙일 때도 한 30% 정도 숙이지 허리를 꺾질 않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말을 꺼내는 거 보면 뭔가 약간 마음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내 자신감이 일을 잘 굴러가게 하고 뭔가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괜찮은 거죠. 그런데 내 자신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약간 잘 모르는 사람은 배워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움의 과정까지를 내가 묵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차근차근 실패해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실패할 것까지를 다 실패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만 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위에 있을수록 클 사람은 같이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얘가 성장할 수 있게끔, 물론 그 실패가 회사의 존폐를 막 흔들 정도의 실패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실패하면서 일어나고 실패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같이 키워주면서 내 자신감을 잘 발휘했을 때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자기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싹을 다 잘라버려요. 왜냐면 내 눈에는 이게 아닌 게 보이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되게 좋게 만들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한테 의존적이 되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자꾸 묻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면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독선적인 거죠, 그게. 그래서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라면 그 자신감은 약간 손봐야 되는 자신감. 내가 어떤 일에 되게 자신이 있을 때 저는 이 자신감의 뿌리가 뭔지를 한번 보라고 얘기해요. 자신감이 열매예요. 자신감이 열매라고 한다면 이 열매를 열리게 한 그 뿌리가 뭘까요? 노력한 시간, 경험, 투자,
그리고 내가 했던 실패들. 그렇죠. 그런 나의 경험, 실패, 노력, 이런 것들이 뿌리가 돼서 생긴 자신감은 너무나 괜찮은 자신감이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커나갔을 때의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또 다른 뿌리의 자신감이 필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렀을 때 필요한 자신감의 뿌리는 그게 제가 맨날 얘기한 겸손함의 뿌리를 둔 자신감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낮추는 마음이 뿌리가 된 자신감. 겸손함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자신감은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칼이 돼요. 독사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한창 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다 커서 누군가를 내 나무 그늘 아래 둬야 되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그늘 아래서 누군가를 키워야 된다면 이 뿌리가 나만을 키우는 뿌리여서는 안 되잖아요. 모두를 키울 수 있는 뿌리여야 되고, 그 뿌리는 바로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겸손하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뿌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나는 내가 한창 커나가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내 뒤로 이어서 나를 보고 오는 사람들을 키워줘야 될 때인가요?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 나무를 같이 키우셔야 되는 거. 회사에서는 당연히 직원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나이가 들어도 그 부분에서는 나는 커야 되는 사람인 거죠. 이 두 가지 뿌리를 같이 키우셔야 되는 거. 몇 가지 뿌리를 키우고 계시나요? 어디에서든지 나는 나 혼자만 커야 된다는 그런 뿌리를 갖고 계신 거 아니세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됐다. 왜냐면 저는 자신감도 괜찮고 오만함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오만함으로 누군가를 상처 준 적은 별로 없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오만함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울고 싶을 때 울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슬플 때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너무나 웃긴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막고 웃고 함부로 웃지 말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었죠. 그게 감정을 컨트롤한다라고 배웠지만 사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르는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너무나 잘하고 기뻤을 때는 충분히 그걸 표현하는 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너무나 멋진 결과를 내고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라는 걸 마음껏 드러내는 거, 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감,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잘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는 되게 시험을 잘 봐서 그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잘했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성취한 것들을 내 양껏 뽐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의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또 큰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번 주에 이제 마음 찻집의 문을 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렸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마음 찻집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9월 5일 목요일이죠. 9월 5일에 첫 번째 마음 다회를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첫 번째 열게 될 마음 다회는 이제 가을을 맞아서 지나간 여름과 다가올 가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가을을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가을에 걸맞는 차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내용을 올릴 테니까 그걸 확인하고 포 선생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